내부에서 좌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좌파들 중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원내 진입하는 걸 이번에 보면 뭐 이유는 있지만 친북적인 이유는 도와줘요. 그렇죠. 그 김대중 때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수는 희한하게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보수의 주류인 자기들 기존 주류 세력 외에 나머지 보수의 작은 세력들이 원내 진입하려 하면 철저하게 짓밟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버릇처럼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거리 보수의 독자적인 원내 진입이 실패하니까 이제 기존의 이 국민의힘 같은 기성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혐오를 느끼는 사람조차도 항상 또 실패할까봐 거의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패배주의를 딛고 또 더 나아가서 기존 보수 세력의 방해를 딛고 그야말로 가장 객관적으로 제가 제3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되겠느냐니까 다 이번에는 딴 데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첫째는 조직도 다른 것 같고 홍보도 다른 것 같고 새도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여론조사 회사들이 대부분 자유통일당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그건 누가 시켰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저절로 잡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100%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패배주의를 버리고 일단 내 스스로가 확신해야 되고 그 확신을 내 주변에 잘 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찍어다. 그래, 내 이건 분명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전파시켜야 된다. 저는 그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통일당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거기 한번 가봅시다. 인천에 이재명이가 떨어지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또 될 거고 이 민주당에 아주 말하자면 큰 이제 타격이 될 텐데 이재명이 이길까요, 질까요? 그 예상 좀 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론조사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4%를 기본으로 이제 오차범위 아니라고 하는데 4%가 뒤지는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SBS인가 뭐 어디 여론조사에서 또 15%가 최근 조사가 뒤지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이 뒤지는 아니. 원희룡 15%를 에이, 말도 안 뒤지는 된다.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동률 조사가 나왔거든요. 개판이구만.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대전략, 이 대전략이 원희룡을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도권 전략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분열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국이 나왔을 때 2조 심판이 아니라 무조건 이재명 심판으로 가고 윤석열 지키기로 갔다면 아마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이재명 심판인데 왜냐면 거기서 이탈돼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민주당은 안 찍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물 선거를 치르고 있는 개항은 원희룡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지고 수도권 내에서 특히 박빙 지역들도 국민의힘으로 유리한 그 구도를 만들었을 텐데 2조 심판 이재명도 까고 조국도 까고 하면서 전선을 결집시키게 만든 좌파 전선을 결집시키게 만든 한동훈의 그 무능함이 이제 전반적인 판세에 영향을 준 거죠. 그 왜 그랬냐 싶으니까 지금 한동훈 뒤에는 김경률 그렇죠? 그리고 진중권 얘네들이 뜬 이유가 함웅경 얘네들이 뜬 이유가 뭐냐 아시겠지만 조국 흑서 아닙니까? 조국 흑서. 그러니까 그냥 조국에 경도돼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큰 판세를 보면서 선거를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나 조국도 싫어. 내가 이거 해왔던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편협된 생각으로 선거 판세를 읽어가지고 갑자기 운동권 심판에서 운동권도 척결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2조 심판으로 와갖고 야권을 결집하게 만들었고 그런 무능한 전략들이 왔기 때문에 원희룡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치르면서도 어려워졌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원희룡과 이재명의 TV 토론 보셨지만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또 발전 방향이라든가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린다는 건 결국은 야권을 결집시킨 이 한동훈의 무능이다. 그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선거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 지키기로 가지 않는
이 국민의힘의 이 선거 전략이 유지된다면 저는 원희룡도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개항을 어떻게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객관적으로는 어렵죠. 다만 추격의 여지는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굉장히 잘못된 거는요. 범우파 세력들을 전체를 결집시키면서 그 표를 모아낸다라는 선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중도를 향해서 지금 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보수 진영표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하면 보수 분열을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패배 책임도 이번에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공천을 제대로 하고 또 선거 전략을 제대로 짰더라면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를 그렇죠. 지고 있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근데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될 거라고 보는 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해산이 됐습니다. 제가 하던 정당이요. 당원이 13,000명인 행명이 21이라는 정당이에요. 거기는 진보 우파라는 정당으로 보수 중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왼쪽에 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당원들한테 제가 자유통일당을 찍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상이라면 굉장한 저항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찍어주자. 그래서 거기에 원가주택이라는 것과 그도 전 목사님이 저희들 당에 와서 같이 정책 연대를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로 그 사람들은 그냥 나눠면 자유통일당도 안 찍고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도 안 찍고 우리가 후보 안 내면 기권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찍겠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연이 이렇게 서서히 확대되어져서 자유통일당하고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찍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남은 며칠 동안에 여러분들이 팜플렛이 집으로 배포가 되면 그 팜플렛 안에 원가 주택을 들고 가가지고요. 국민들 43%가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찍어주자고 무조건 찍어주자고 이야기하십시오. 2억 5천만 원이면 34평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무조건 찍어주자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100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펀드. 100억 펀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홍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솔직히. 이거 언론에서 쓰질 않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50억 펀딩 얘기 쓰지도 않았고 그냥 저희는 아름아름 링크를 통해서 나간 게 이렇게 100억이 모였는데 저는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2017년 8년 우리가 이제 광화문 집회를 하던 당시인데 그때 뭐 조종동이 모이라고 기사를 써줬습니까? 라디오에서 오늘 내일 광화문에 집회가 있다고 홍보를 해줬습니까? 하나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100만 명이 꽉 찼단 말이죠. 저때 100만 명 찼을 때 3만 명 모였다고 쓰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꽉 진짜 3만 명 왔다고 쓰더라. 서울역까지 꽉 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걸 무슨 방송 KBS, MBC, 뭐 조선일보 등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모였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인 거는 서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전 바로 이게 자유통일당의 힘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5년간의 이런 그 어떤 훈련, 광화문에 지금 모이는 훈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언론들이 숨기고 싶고 자유통일당을 가리고 싶어 해도 이미 광화문에 나왔던 1,800만 명은 자유통일당이라는 이 애국정당에 관심이 일단 안테나가 딱 가 있어요. 예?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10% 12%를 돌파하려면 이분들이 이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비례대표만큼은 이제 노예근성을 벗어나서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윤석열 지키고 나라를 살린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황장 소장님의 당도 자유통일당에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 보였지만 지만원 박사 좀 전에 성명 나왔지만 그렇죠. 이분은 또 자유통일당하고 엄청 싸웠어요. 사실 진짜 뭐 아시는 분들 다 뭐 그렇죠. 시청하시면 아실 거예요. 막 거의 뭐 주먹질만 안 갔지. 막 욕하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지만원 박사가 공식 성명을 냈다는 거는 이제 흐름은 자유통일당으로 왔다. 예, 나머지 이제 군소 정당은
단일화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통일당으로 모여주시면 저희가 빅텐트 쳤지 않습니까? 지금 5대 유튜버가 이렇게 모여서 자유통일당 찍자 이것도 획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모일 인간들이야. 네. 왜냐하면 모일 인간이 아닌 게 자유통일당 찍자고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네. 팬층을 버리고 맞아요. 예, 팬층을 버리고 우리의 구독자라든가 실제로 이득을 구독자 많이 빠져나갔어요. 많이 봐였죠. 이득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뭉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욕 많이 먹어가면서 이건 왜 그러겠어요? 절박함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구자고 또 기타 많은 애국자들이 이제 모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고용주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겠지만 이제 확실하게 해서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해 줬는데 진짜 저희 이봉규 TV만 해더라도 그 컨텐츠 올릴 때마다 그 욕을 바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독 취소한다 이러더니 구독자가 실제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감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번 선거가 절체절명이다. 이번에 국민의힘도 약간 좀 뭐랄까 좀 회초리 비슷하게 뭔가 깨어나게끔 해야 되고 민주당은 완전 심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사를 자유통일당이라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럼요.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뭉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황장수 소장님 예. 자 비례가 이제 문제 아니에요? 이제 지역구는 뭐 예. 그렇다 치고 자유통일당은 비례인데 비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국힘당 지지자들이 저 국민의 미래가 있잖아요. 예. 국민의 미래를 안 찍고 자유통일당을 찍어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고 자, 그다음에 예. 그냥 우파들이 저 국민의힘에 실망을 하는 우파들이 많은 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봐요? 대부분 그 이 통속적인 그 애정 드라마 옛날에 애정 방아라고 드라마. 부르는 한국 영화에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 또 버림을 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우면 안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하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짜장면을 해요. 기왕이면 맛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짜장면 집이 중국집이 막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은 그냥 밍밍하고 그냥 손님 올라면 오라 이런 거하고 한쪽은 완전히 원가 주택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맹렬하게 양념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왕이면 맛있는 집에 가서 먹어야지 밍밍한 집에 가서 먹을 이유가 없다. 두 개 다 먹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두 개 다 누구든 원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자유우파라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찍어야 윤 대통령을 그래도 안 쫓겨나고 지키느냐. 탄핵될 때 거리에서라도 맞대결을 갖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하겠느냐. 자,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가 끝나기 전에 아까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77명만 대통령 사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사진 안 쓴 배반할 사람이 사람들이야. 배반할 얼마예요? 사람들이야. 170명 되죠? 상 다라고 봅니다. 거의 네, 다. 그러니까 이미 170명 정도가 나는 윤석열을 모르고 선거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당에서는 윤 탈당해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거가 현 상황으로서는 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죠. 만약에 지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칼 들고 윤을 죽이겠다고 하기 이전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음날 아침부터 탈당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때문에 졌다, 오만 불통 때문에 졌다, 베레벨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윤 대통령 지지층일수록 비례대표는 누구를 찍어야 되겠는가. 잘 생각을 하세요. 잘 그렇죠. 생각을.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이거 한번 봤어요. 명단을 비례니까 지금 비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그 미래 비례 명단 면면하고 자유통일당의 비례 그 면면을 보니까 자유통일당의 멤버들이 월등히
월등히 아주 뭐라 깨끗하고 투사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일꾼이고 그다음에 실력 있고 참신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상 최연소 22살 후보가 있어요. 그게 자유통일당인데 그냥 옛날 같으면 뭐 나이만 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시민단체 있던 애 하나 데려다 놓는데 22살인데 실력도 있어요. 통역하고 그리고 이제 패션 모델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정치를 왜 하느냐에 대한 비전이 아주 분명하고 이런 친구들이 22살인데 자유통일당은 왠지 좀 나이가 많은 이 집단 같은데 이봉규 같은 나이 많은 사람 같은데 22살이 거기에 당선권도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가 투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1번서부터 쭉 뭐 10번 이후는 뭐 그렇다. 10번까지만 보더라도 다 뭐 구주화 변호사라든가 다 투사하니까 훌륭한 분들이에요. 손상대 그 양반도 투사고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친구인데 오죽하면 국민의힘 안 가고 국민의힘 가도 거기서도 받아줄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통일당 갖고 일본도 그 훌륭한 교수님 아니에요? 뭐 이렇게 멤버들을 보니까 저 조국당이나 저 민주당 저것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몇몇 그리고 공약을 봐도 자유통일당 공약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하게 아니 시원하더라고. 우리가 알튼 일을 빠주는 공약들이 일본서부터 공약들이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냉정하게 정치학적으로만 봐도 자유통일당 비례는 이번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예. 지금 이제 비례대표의 인물면은 뭐 비교가 안 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의 미래 10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고 집회 나오고 탄핵 집회에 나온 사람에다가 횡령 혐의가 있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비전과 다른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좌파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도 사실상 보수 우파가 아닌 좌파 개념의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느니 보수 우파 개념이 확실한 자유통일당이 낫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고 여기에 이제 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황장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누가 지킬 거냐? 당연히 자유통일당이 지킵니다. 그럼.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찍으라 그러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홍보물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안 넣고 다 한동훈을 넣었다. 이건 또 뭘 말하냐면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응아들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권성동 의원 지었고 이철규 의원 지었고요. 그 이분들은 친윤이지, 다. 친윤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면서 거기 지지율이 지금 이양수도 그렇습니다. 이양수도 대변인 했었죠. 여기는 50%가 다 넘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의중이 확 모인 거예요. 선거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를 넘어가는데 한동훈을 내세운 지역은 수도권에서도 심지어는 TK, PK 지역에서도 어렵다. 고전하는 지역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 이 사람들이 전응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수도권에서 이해운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해운 지역구가 이렇게 만만한 지역구가 아니에요. 예? 중구가 만만한 지역구가 아닌데 지금 이해운 의원만 지금 초박빙으로 가고 있어요. 또 결집을 해서 보수들이.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리 보수파가 원하는 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서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는 건데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실천하고 있냐? 자유통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지지율은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황대수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위기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려면 자유통일당을 찍어줘야 됩니다. 상황은. 저자들은 이제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광화문으로 나올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국은 지금 구속 이제 일보 직전에 와 있고 이재명도 재판에서 구속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이걸 돌파하는 길은 선거 후에 무조건 대한민국을 대공황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체제 전복 상태로 만들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선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던 광화문은 난동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럼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10% 이상 아니 20% 만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요. 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예. 자, 황상수 소장. 저는 이번에 그 정당의 비례대표 기호가 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번. 지난번에 이 21대 총선의 기억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그때 이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이 기독자유통일당 몇 19번이었어요. 19번. 19번. 사람들이 보통 두 자리 번호 단 정당의 비례대표를 안 찍어주려고 찍잖아요.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 찾지도 못해. 스스로 사표 심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조국 정당이 9번이에요. 자유통일당이 8번이에요. 8번. 자, 그때는 우리 공화당이 7번을 받았는데 그때 기독자유통일당보다 더 득표가 작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8번을 받아서 조국당 앞에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은 원내 정당으로서 현재도 원내 정당이 됐지만 앞으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그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성공은 제가 봤을 때 확실하다. 다만 이 성공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이 정폭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제 미풍에 불과한 성공이냐 이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네.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남 주변을 다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예상을 이제 며칠 있으면 결과가 나오니까 예상하기가 좀 두렵겠지만 틀리면 쪽팔리는 거니까 그래도 용감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한번 해주세요. 예상을 크게 하면 또 안심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맞추게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요렇게 될 것이다. 희망사항 말고 예상. 희망사항이라 예상. 예상이에요. 예. 저는 예상대로 본다면 저는 10% 넘어간다고 봅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상. 자유통일당. 예, 10% 넘어가는 게 추세니까 이건 과학이잖아요. 그럼 예. 몇 명이에요? 10%면. 10%면은 전 5석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선거법이 그지 같아갖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뭐 어떻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국힘하고 민주 이거 전부 다 합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은 간신히 100석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간신히. 100석. 예, 간신히 100석 그리고 넘어가는데 그 100석이 자유통일당을 합쳐서 100석이죠. 보수 우파. 그러니까 보수 우파. 100석이 안 넘을 수 있다는 네. 거고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보다 비슷하거나 좀 떨어지거나 조국 신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서 얼마나 정도? 거의 뭐 180 이상은 가지 않을까. 야, 그리고 거기다 정의당까지 합치면 뭐야? 정의당은 어마- 없고요. 지금 이제 뭐 거의 아니, 못까지 맞죠. 가는데. 네, 오케이. 네. 자, 우리 황 소장 어떻게 예측해? 저는 현재 자유통일당이 한 115석, 민주당이 한 160석, 조국당이 한 10석 좀 넘을 거라고 보고 다 있습니다. 합치면은- 나머지는 이제 작은 정당들이나 무소속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현 수준에 좀 이 유권자들이 긴장해야 돼요. 저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한 5%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3석 정도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마지막 힘을 보태면 이것이 5%가 10%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상 두 분만 시키면 나는 비겁하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틀릴 각오하고 저는 근데 조금 달리 보는 게 이번에서 과반을 국힘당과 자유통일당 합쳐서 보수가 과반을 살짝 아슬아슬하게 뭐 150석, 151석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겨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심판을 민주당에 대한 심판, 조국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국힘당에 대해서 좀 회초리를 때리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지키게 해주고 자유통일당의 완전 돌풍 이렇게 해서 정확한 해서 자유통일당과 근데 자유통일당에 캐스팅 보트를 줘서 자유통일당이 아니면 과반이 안 되는 국힘당. 그러니까 국힘당이 민주당은 살짝 이겼는데 자유통일당이 말하자면 어떤 의견이라든가 뭐 어떤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윤석열 뭐 탄핵이 들어오든 아무 체포 동의안이 들어왔든 자유통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자유통일당이 할 수 있는 의석을 만들어줘서 국힘당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150석 간신히 넘기지 않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데 틀리면은 욕먹을 각오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하여튼요.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하여튼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아무도 예상 못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당이니까 기독교 신자지, 황 소장. 예. 신 대표는 그럼요. 기독교 신자지. 매일 여기 사랑제일교 아니,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뒤에서 밀어주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이 저 주사파 저 좀비들을 무너뜨리는 시금석을 하나님께서 놔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식 대표 황장수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봉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